아놀드예요. 꿈이 현실이 됐어요. 오늘 아놀드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자와 데이트를 한대요. 신나는 저녁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아놀드? 우선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내야 해. 나가서 알아보자. 나가자고. 맞아. 엘리베이터 위에는 3개의 케이블이 있지. 여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케이블 하나로도 4마리의 소, 3마리의 북극곰, 아니면 하마 1마리의 무게를 견디기에 충분하지. 3개의 케이블이 한꺼번에 끊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돼. 모터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뒤로 물러서, 아놀드. 안 그러면 불이 붙을 거야. 평행추가 달린 금속 케이블은 엘리베이터와 연결되어 있어. 모터가 움직이면 엘리베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거야. 네 엘리베이터가 첫 번째 브레이크에 걸려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건 내부 엔진에 있는 브레이크야. 아주 작은 손상에도 즉각적으로 고정을 시켜주지. 걱정하지 마, 아놀드. 우리는 브레이크가 또 있어. 안전 브레이크야. 안전 브레이크가 젬새를 고정시키고 엘리베이터는 멈추게 되는 거지. 위험은 지나갔다고. 넌 징크스가 있나봐. 좋은 생각이 있어. 떨어질 준비를 해. 아놀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점프해서 탈출한다는 게 쉽지 않겠지. 만약 근육질에 스포츠맨이 있다면 그는 점프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런 그 사람은 엘리베이터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 거야. 차라리 바닥에 엎드려서 네 몸 전체로 충격을 퍼지게 해. 하지만 이번 착륙은 부드럽지 않을 거야. 시속 60km가 넘는 속도에서 바닥의 충격은 엘리베이터를 고철 덩어리로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이제 네 몸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봐. 내가 널 그렇게 쉽게 죽도록 내버려둘 것 같아? 아놀드 집을 향해 거대한 토네이도가 오고 있어요. 어서 거리로 도망가야 해요.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요. 잘했어요. 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지하실에 숨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었겠죠? 하지만 아놀드가 토네이도 속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구경을 하는 게 우리에겐 더 재밌잖아요. 준비됐죠? 자, 출발! 안에 뭐가 있나요, 아놀드? 가장 큰 토네이도의 너비는 1500m에 달할 수 있어요. 돌아가는 토네이도 속에 갇히게 되겠죠? 미국에는 해마다 1000개가량의 토네이도가 생기지만 그중 몇 개만이 아주 커요. 운이 좋게도 아놀드는 그런 큰 토네이도에 갇힌 거예요. 저압력과 산소 배출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좋을 때네요. 토네이도 속의 기압은 너무 낮아 우리의 폐가 공기에 있는 산소를 충분히 추출하지 못해요. 결국 몇 분 후에는 기절하고 질식하겠죠. 드디어 아놀드 비명을 듣는 게 지겨워지던 참이었어요.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상태는 산소통 없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경험과 비슷해요. 산악 관광은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아놀드. 하지만 토네이도 속에서 공기가 부족해 죽을 확률보다는 토네이도 속에 끌려 들어온 다른 물건과 충돌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 동물, 자동차, 집 지붕 아니면 집 전체 같은 거 말이죠. 초강력 토네이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토네이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 최대 시속 500km의 속도로 회전을 할 거예요. 엄청난 기적으로 물건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산소 공급도 보장이 된 상태여서 토네이도 속에서 어찌어찌 살아남는다고 해도 잊지 말아요. 토네이도가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것을. 그 소용돌이에 벗어나는 순간 아놀드는 꽤 이번엔 운이 좋군요. 지금 향유골의 뱃속에 있답니다. 그런데 뭐가 운이 좋냐고요? 향유골의 이빨을 피해갈 수 있었으니까요. 이빨 하나당 무게는 2.2파운드나 되고 뼈가 모두 부서질 수 있죠. 여긴 꽤 어둡군요. 여긴 향유골이 아닌데 저 빛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주변엔 온통 물고기, 플랑크톤, 물로 가득 차 있네요. 아놀드, 너보다 똑똑한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나갈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향유고래의 목구멍은 지름이 20cm밖에 안 되니 윗속으로 가려면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저런, 얘기가 곧 끝나겠는데요? 향유고래 윗속은 염산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서 다발성 화학 화상을 입고 고통스럽게 쇼크하게 되겠죠. 2번째 방법은 훨씬 더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제 향유고래는 물과 소화가 안 되는 물질, 그리고 운이 좋다면 아놀드까지도 토해내기 시작할 겁니다. 고래들은 수심 200m에서 헤엄치기 때문에 아놀드 같은 조물애기는 장비가 없이는 수심 20m가 넘어가게 되면 탈출하기도 어렵겠지만요. 그런데 이게 뭐죠? 타는 냄새 안 나나요? 향유고래 안에서 연기가 나는데 어딘 거죠? 눈 떠봐.
안 그러면 다 놓칠 거야. 10억분의 1초밖에 없다고. 넌 지금 아프리카의 해발 613m 펄펄 끓는 에트라에일 화산 분출구에 있다고. 감동적이지? 화산호 표면의 공기 온도는 무쇠를 녹이기에도 충분한 1200도에 달하지. 어이 진정해 아놀드. 10억분의 1초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뭐 사실은 만약 네 운이 진짜로 다 된 거라면, 게다가 화산호에 좀 더 머문다면 네 첫 번째 호흡에 네 폐는 확 타오를 거야. 피부도 벗겨질 테고, 네가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다면 아예 용암 속으로 뛰어들고 싶을 거야. 충격적인 통증 때문에 정신이 나갔을 테니까. 그래도 뭐 90초 이내에는 좀 더 나은 곳에서 깨어날 수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대로 좀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아놀드, 그 용암에서 손가락 좀 빼라고. 잘했어. 이제 꼭대기로 순간이동이라도 시켜줄까? 경치라도 감상할 수 있게. 너도 저 소리 들려? 아놀드, 거기서 나와. 불타는 용암의 속도는 시속 1.6km밖에 안 된다고. 장난하지 마. 아놀드, 진심이야? 너 이번 여름 휴가에 하와이에 가고 싶어 했잖아. 거기에도 화산이 분출한다면 그런 나르는 스케이트보드가 있더라도 용암에서 못 빠져나올 거야. 이쪽은 제가 아끼는 물고기 토비고요. 오늘 둘의 정신을 바꿀 거예요. 준비됐나요? 토비, 시작할게요. 결과를 볼까요? 아놀드, 제 말이 들리면 끔뻑끔뻑을 3번 해주세요. 아가미를 흔들고. 좋아요. 한 바퀴 돌아봐요. 덤블링도요. 그래요.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토비, 안 돼요. 안 돼. 어항을 돌려놔요. 이런. 아놀드, 숨을 참아요. 위액을 마시면 사망할 거예요. 식도를 통해 이동하는 동안 위에서 모든 산을 펌프질할 수 있는 시간은 7초입니다. 기절했나요? 진짜 피레냐 같네요. 때로 있을 때는 10분 만에 소 한 마리를 쉽게 소화할 수 있지만, 피라냐가 혼자 있다면 약간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기절해요. 물고기는 많은 양의 신선한 물이 필요해요. 저희가 배를 4리터나 채워둘게요. 자, 간식 드세요. 토비가 좋아하는 간식이죠. 하지만 이빨을 조심하세요. 피라냐에게 물린 것은 공룡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다른 어떤 생물보다 강합니다. 배에 구멍이 나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계획이 있어요. 토비, 입을 열어서 아놀드를 내보내려 해보세요. 아놀드는 입으로 헤엄치는 거예요. 좋아요, 힘을 합해봐요. 아놀드, 입구랑 출구를 헷갈리면 어떡해요? 구글 맵은 끄고 이제 기어가세요. 토비, 그럼 힘을 줘서 내보내봐요. 아마 깨끗하게는 못 나올 거예요. 5m짜리 관장백을 어디다 뒀었죠? 오, 여기 있네요. 좋아요. 이제 4m 정도만 수영해가면 돼요. 세상에, 대체 뭘 먹고 다닌 거예요? 다마고치는 90년대 이후로 처음 보네요. 물이 거의 끝났어요. 빛을 향해서 기어가세요. 세상에나, 제이슨 부이스입니다. 제이슨은 210cm의 키가 넘는 잔혹한 걸 좋아하는 미치광이입니다. 도망치려고 한다거나 숨는 건 소용없습니다. 피해자의 등 뒤에 소리 없이 나타나기로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수단입니다. 덫을 놓으세요. 벼락을 맞은 제이슨은 이제 그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전기톱 앞에는 별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 수류탄을 가진 원숭이 꼴이군요. 도무지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트위스트입니다. 제이슨은 아놀드가 자신의 손에 죽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은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제이슨은 항상 부활하니 어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죽일 수 없다면 제이슨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리를 콘크리트 속에 굳히면 아놀드를 따라가지 못하겠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굳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심장은 시속 40km의 속도로 우리의 몸 전체에 피를 뿜어내 공급합니다. 혈관의 길이는 자그마치 10만 킬로미터가 넘고, 이 혈관을 하나로 이으면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만! 아놀드, 그렇게 놀랐어요?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는 각각 0.4초가 걸립니다. 평균적인 사람 기준으로 심장이 쉬는 시간을 합쳐보면 20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심장이 10억 분의 1초 동안 멈춰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 좀 쳐보죠. 자세히 보면 심장은 2층 집과 같습니다. 위층에 심방이라는 방이 2개 있고 아래층에는 심실이라는 방이 2개 있습니다. 보통 심방에서 심실로 뿜어져 나오는 피의 압력은 매우 강해 무려 9m 이상 날아갈 수 있답니다. 30피트죠. 그 다음은 심실이 피를 폐나 대동맥으로 뿜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심장의 다른 부분들이 움직이는 동안 심실이 적어도 0.7초 동안 멈춰버리면 뿜! 뿜어지는 피가 2배가 되죠. 그냥 제가 대형마켓에 가뒀기 때문이에요. 여기선 하루 종일 과자와 캔디를 먹을 수 있고 카트를 타고 가게를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옷, 심지어 약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평균적으로 대형 슈퍼마켓에는 5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제공할 12만 개의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불행히도 전기가 없으면 대부분의 물건들은 다음날 사용이 불가능해져요. 실온에선 매장의 모든 우유 1톤은 단 18시간 만에 사라집니다. 신선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도 하루 만에 모두 상할 거고 케이크와 페스트리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되지만 운이 좋으면 36시간 정도예요. 준비를 해볼 순 있어요. 생선을 소금에 절이고 빵을 말린다면 유통기한이 몇 년 연장될 거지만 그냥 오늘을 즐기세요. 그렇죠, 아놀드? 일주일이 지나면 야채와 과일도 상해서 시리얼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은 최소 10년으로 보이네요. 가드닝 도구를 사용해서 물을 석탄과 은으로 깨끗하게 해볼 순 있지만 그래요, 아니네요. 이제 주 음식은 통조림이 될 거예요. 쇠고기 스튜는 포장이 손상되지만 않으면 거의 무한정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피클과 토마토는 추가 물 공급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가게에 있는 통조림 3톤으로 8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많은 것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종이는 화장실에서 쓸 수 있죠. 충분히 잘 구겨주기만 한다면요. 글쎄요, 사용해요. 저희 조상들처럼요. 그리고 현금이 떨어지면 카드라도 써야 할 거예요. 아놀드, 왜 그러죠? 배가 아픈가요? 이참에 제 양자 축소기를 실험도 해보고 아놀드의 몸속에 직접 들어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죠. 이 헬멧을 쓰면 아놀드의 의식을 작은 아놀드 복제판으로 연결할 수 있답니다. 먼저 속옷부터 벗어요. 그래야 목적지에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출발! 아주 영리한 촌충의 알이 들어있는 브리토를 먹었었군요. 아놀드, 이것 좀 봐요. 아놀드 몸속에 대도시를 만들어냈네요. 동물원까지 있어요. 동물원에 가볼까요? 마침 월요일이라 50% 할인해준답니다. 대박 사건! 여긴 병원성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동물원이에요. 정말 대단한 침입자들이군요. 스페인 독감, 전염병, 에볼라, 결핵, 돼지 및 조류 독감, 장티푸스, 천연두에 들어보지도 못한 희귀한 병원균이 모두 여기 있네요. 이거 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놈인 뾰족뾰족 보로나 바이러스도 있어요. 슬픈 말의 병이라고 부른다죠. 말, 양, 소, 토끼 등 기타 동물에 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아놀드, 나라면 철장에 손을 갖다 내지 않을 거예요. 감염이 조현병을 유발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아놀드, 기생충 때문에 배가 아픈 게 분명해요. 이거 봐요. 장속에는 고속도로를, 방광에는 워터파크를 짓고 있어요. 이 녀석들이 머릿속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라도 하면 당장 골로 갈 거예요. 머리가 엄청 작으니까요, 아놀드. 몸에서 이놈들을 쫓아낼 방법을 찾아야 해요. 빠를수록 더 좋고요. 이 판도라의 상자 같은 이 동물원의 모든 철장을 열면 이 촌충들을 추방시킬 수 있겠죠? 서둘러요, 아놀드.
이 촌충들이 뱃속에 사는 것보다는 에볼라로 며칠 고생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기생충의 영웅적인 추방을 축하해요, 아놀드. 아놀드, 축하해요. 전쟁의 중심에 서 있어요. 인류의 모든 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고요. 10조의 개미가 참여합니다. 이런 숫자를 본 적도 없죠? 숫자를 보기는 하나요? 그래요. 저길 보세요. 개미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개미가 인간 크기가 된다면 인류는 가망이 없을 거예요. 평범한 개미도 16층 건물을 들어올리고 시간당 55km로 달릴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손님이 도착했어요. 아놀드, 달리는 게 좋을 거예요. 저런 아놀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그래도 보세요. 적을 동그랗게 돌게 했어요. 리더가 자신의 페로몬 흔적을 따라가고 있네요. 개미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죽음의 덫에 빠진 거예요. 개미 소용돌이를 만들었어요. 이제 지도자는 지쳐 죽을 때까지 군대를 원으로 이끌 거예요. 이들에게 영웅이 되었네요, 아놀드. 당신에게 개미 여왕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오, 권력을 위해 싸워야 하나 봐요. 가끔 두 번째 여왕이 개미집에 나타나곤 해요. 그럴 때 두 여왕은 결투를 벌이고 누가 개미집을 다스릴지 결정을 하죠. 싸움이 끝나면 개미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여왕을 결정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다수가 소스를 파괴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했던 걸 취소할게요. 조심해요. 아놀드, 운이 정말 좋았어요. 쿠데타에서도 살아남았네요. 하지만 이건 뭘까요? 시체 냄새에 흠뻑 젖어서인지 개미들은 당신이 죽었다고 봤나봐요. 아마 산채로 묻힐 거예요. 쓸모없었던 아놀드, 이제 편히 쉬어요. 오, IQ 테스트 보는 거예요? 긴장 풀어요. 아놀드의 얼마 있지 않는 뇌까지 터져버리겠어요. 아, 자존심 상해서 IQ가 더 높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예요? 지금 누굴 속이려는 거죠? 아, 좋은 생각이 있어요. 영양분을 많이 받으면 뇌는 작동을 더 잘합니다. 혈액순환이 더 빨라지기 때문이죠. 아드레날린 한 방이면 심박수가 분당 220으로 증가하고 커피를 40잔 마시면 350까지 증가합니다. 자, 아놀드의 뇌가 영양분을 충분히 받았는지 볼까요? 아, 글쎄요. 대신 심장이 1초에 30만 번 뛰게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소리의 속도 20배에 달하는 속도로 피가 정맥을 통해 흐르겠죠. 물론 모든 정맥과 혈관은 즉시 터질 것이고 심장은 한 번밖에 뛰지 못할 거예요. 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심장을 모터로 교체하고 피를 더 끈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슈퍼맨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체의 모든 과정은 수천 배 빨라집니다. 아놀드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한때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두뇌가 있다면 구글보다도 성공적인 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인슈타인의 중력 법칙을 개선하거나 인류의 평균 수명을 수백 년 연장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빨라진 신진대사 때문에 화장실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괜찮아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 정도의 압박을 최대 2시간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꽝! 아놀드, 테스트 안 받잖아요, 아직. 아놀드! 어쩔 수 없는 거네요, 뭐. 뭘 들고 있는 거죠? 설마 직접 만든 브리또인가요? 우주 비행사를 위해 만든 거예요? 로켓이 ISS에 성공적으로 도킹했네요. 준비해요. 문을 열려면 초록 버튼을 눌러야 해요. 셋, 둘, 하나. 초록 버튼이요, 아놀드. 초록색. 음식을 전부 버렸으니 우주 비행사들도 도우러 오지 않을 거예요. 8시간을 버틸 공기만 남았어요.
그동안 어떻게든 직접 ISS로 가야 해요. 몸을 움직여도 소용없어요. 소닉처럼 달려도 몸은 같은 곳에 있을 거예요. 우주에서 움직이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산소 탱크에 공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공기는 튜브를 통해 초당 50km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방법으로 단 60초 만에 최대 3km까지 움직일 수 있지만 공기 공급이 크게 줄어들어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볼게요. 브리또, 호일에 싼 걸 기억하나요? 호일이 우수한 반사판이죠. 호일로 돛을 만들면 반사되는 빛의 입자가 움직임을 호일에 전달해서 속도를 높여줄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있긴 한 거예요? 놓으면 어떡해요? 오, 그것도 방법이에요. 몸에서 나오는 가스는 초당 3m의 속도로 나와요. 하루에 풍선 하나를 채울 양이죠. 잘 내보낼 방법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놀드, 뭐 하는 거예요? 브리또를 몇 개나 먹은 거죠? 조금 남았어요. 힘내요. 좋아요. 러브 데스 로봇이라는 쇼를 기억하나요? 손 하나가 필요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손가락만요. 이제 3m만 남았어요. 우주복의 조금을 분리하고 반대쪽으로 던지세요. 약간의 움직임을 더해줄 거예요. 저런. 네, 손가락이 가끔 사라지긴 했지만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배달을 가는 건가요? 마리아나 해구요? 분명 어떤 어린이의 장난일 거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역시 말을 듣지 않네요. 그래요, 안으로 오세요. 이 투명한 파이프는 마리아나 해구의 바닥까지 닿아요. 36,070피트나 내려가야 하지만요. 엄청 깊은 것 같지만 지구 전체를 두고 말해보면 마리아나 해구는 도로의 구덩이도 아닌 거예요. 밀폐된 고속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1분입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제 계단으로 가야 할 거예요. 파이프는 공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맨 아래의 압력은 평소보다 2배만 높지만 물로 채워지면 압력이 1072배나 올라가요. 추위, 압력, 산소 부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 이종 생물체는 살기 위해 지구상의 다른 생물을 파괴하는 우라늄, 수은, 납과 위험한 물질에 대한 내성을 개발해야 했어요. 이런 단세포 유기체를 보면 달이나 목성 또는 유럽에서 어떻게 지낼지 상상이 가네요. 아놀드, 진짜 바닥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나요? 외로움이에요. 살아있는 게 없거든요. 아마 길을 잃은 새우 말고는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 바닥에 온 사람보다 달에 간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놀드, 봐요. 저기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은 뭘로 낼 건가요? 조개로요? 다시 올라가려면 적어도 24시간은 걸려요. 아니면 잠금 장치를 열어도 되고요. 자,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이곳에서 형성되곤 하죠. 시타와 비슷한 속도이기도 합니다만 파도는 벌써 시속 100km 속도에 도달했어요. 어떤 하와이안 서퍼는 이곳에서 24m 높이의 파도를 탔다고 합니다. 이것 덕분에 기네스북에 들어갔죠. 아놀드, 킬러 파도라고 들어봤어요? 킬러 파도는 약 24에서 30m 높이의 파도인데 선박에서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고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선원들을 구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죠. 킬러 파도는 단 한 번만에 배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코너 맥그레러라도 이런 KO를 부러워할 겁니다. 기록에 있는 가장 큰 파도는 1958년 알래스카 리투이아 베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파도는 높이 30m에 달했고 가까이 있는 산들을 덮쳤죠. 그로 인해
해발 518m 내의 모든 초목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그마치 자유의 여신상 5개 반의 높이인 거죠. 해안가에서는 자연이 쓰나미의 징후를 경고해줍니다. 동물들은 재앙을 감지하고 황급히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육지에 계신 분들은 차나 자전거를 타거나 도망을 가거나 하다못해 킹콩에게 데려다달라고 부탁하세요. 해발 37m 이상의 높이로 도망을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아놀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 층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빌딩의 높이는 102층, 즉 281m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분당 214m를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죠. 물속에서 소리치지 말아요. 질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정신줄을 붙들고 있어야 해요. 아놀드! 숨어요! 아래층에 사는 이웃들이 익사하겠어요. 참, 이제 됐어요. 이만 가볼게요. 알아서 잘해봐요, 아놀드. 그런데 차는 어디서 났죠? 아놀드! 새를 칠 뻔했어요. 이제 이 손님을 위해 택시를 불러야 할 거예요. 다행히도 독수리가 아닌 참새였네요. 그런데 방금 미국의 모든 택시를 이곳으로 부른 것 같아요. 미국에는 약 23만 명이 택시 기사로 등록되어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우버 운전사래요. 이 모든 차량이 일렬로 늘어선다면 800km의 교통체증을 일으킬 거예요. 뉴욕의 3분의 1이 마비되는 거죠. 평소에 2배로 증가하는 배기가스 때문에 거리에서 숨쉬기도 어려워지고 기침을 시작하고 메스꺼움을 느끼며 심지어 뇌졸중을 겪을 수도 있어요. 앰뷸런스를 부르자고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매일 구급차를 부르는 환자의 수는 3,000명이나 된다고요.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가볼 순 있지만 차를 운전하는 6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지하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약 1,100만 명의 사악하고 짜증내는 늦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당신이 바로 모든 교통체증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경찰은 대부분의 범죄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이미 도시의 상점 절반을 강탈했네요. 빨리 그 나라에서 완전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뉴욕을 떠나는 거의 모든 비행기에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공항에 갈 수 없고 비행기는 반쯤 비어있으며 이 회사는 항공편당 10,000불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대요. 아놀드가 빚을 떠안게 되지는 않겠죠? 비행기에 혼자 타 있어서 놀랐나요? 이 보잉 767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공사에 속해요. 2003년 회사 설립 직후 항공기 한 대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했어요. 승객들은 많은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모두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얼마 후 비행기 중 하나가 착륙 30분 전에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탐색한 지 이틀 만에 찾았었죠. 산에 추락한 상태로 탑승자 104명 중 살아남은 건 미생물 뿐이었어요. 비행의 첫 번째 규칙, 벨트를 매주세요. 공기 밀도는 끊임없이 변화해요. 상상해볼까요? 여름에 비행기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함께 들판 위를 날고 있어요. 갑자기 필드가 끝나고 차가운 호수 위를 날기 시작하죠. 따뜻한 바람이 사라지자마자 비행기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난기류가 비행기를 흔들고 3m나 떨어질 거예요. 이 모든 게 시속 800km의 속도로 일어날 거고요. 2g의 하중이 가해지는 동안 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끝이에요. 좌석이나 비행기와 충돌할 때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이 뒤틀리고 두개골이 부러지고 엔진에서 날아가는 희석가스는 육지의 어떤 것보다 번개를 강하게 끌어당겨요. 가장 흥미로운 건 대형 비행기가 종종 스스로 번개를 만든다는 거죠. 꼬리에서 수십만 암페어의 전기 방전이 구름으로, 코에서 땅으로 확장됩니다. 번개는 앞유리를 깨트리고 모든 전자장치를 망가뜨릴 거예요. 버텨요, 아놀드. 이 착륙은 이모의 엉덩이에 깔리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을 거예요. 이럴 수가. 결국 이모는 보지 못할 것 같네요. 안타까워요.